이 시간은 광주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도영 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지방세무사의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네. 먼저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과세표준의 기본세율, 즉 6%에서 45%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세율이 6%는 16%가 되고 45%는 5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을 6가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속토지, 기타 토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후 4가지 기준,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지난 시간은 비사업용 토지 가운데 농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오늘은 이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농지에 이어서 임야, 목장용지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나열된 경우에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정 기간 동안 제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두 번째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셋째,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입니다. 예.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간단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범위만 규정하고 있고 지역 기준과 면적 기준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임야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예.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 또는 기타의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용 상향을 임야로 봅니다. 다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로 기타의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주변의 여건, 실제 토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나대지 또는 작동지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산림 전용 부담금 및 대체 줄임비를 부담하고 형질을 변경한 경우라면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임야의 사업용 사용 기준은 뭔가요? 네, 임야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사업용 의제되는 임야와 일정 기간 제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있습니다. 예. 무조건 사업용 의제되는 임야가 또 뭐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농지와 비슷합니다. 첫째,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단 사업 인정 고시일 소급 5년 전 취득분이 하나입니다. 둘째, 8년 이상 제촌한 임야를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는 경우 이 경우 도시지역 안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예. 그리고 셋째, 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넷째,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임야가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 제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어떤 걸 말합니까? 농지에서 제촌 요건, 임야 그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농지와 비슷합니다. 다만 음.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농지가 사실상의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과 달리 임야는 주민등록이 꼭 되어 있어야만 하는 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는 뭘 말합니까? 네.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 및 취득 목적에 불구하고 당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찰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임야 등이 있습니다. 이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한 임야는 어떤 걸 또 말하지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 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예를 음. 들면 임업 후계자가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예.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등, 또는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 종중이 소유한 임야 등은 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자, 임야의 지역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임야는 원칙적으로 지역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 임야가 국토개입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사용 기준만 적합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예. 제촌하는 임야의 경우에도 도시지역 안에 어느 용도에 소재하더라도 제촌 요건과 기간 기준 요건만 충족되면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대해서만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예. 임야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농지처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제촌만 하는 경우에는 임야 면적에 불구하고 음.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예. 임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좀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네, 목장용지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 사료포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상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토지 이용 현황이 목장용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예. 그럼 이런 목장용지 어떤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까? 네, 일정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목장용지에 해당합니다. 첫째,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둘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목장용지를 말합니다. 예. 네, 목장용지는 일반적으로 양도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만약 목장용지를 양도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예. 드립니다. 자, 목장용지에 이어서 다음으로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예. 첫째로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둘째로 겸용주택인 경우, 첫 번째로 한 동의 건물이 겸용으로 사용될 때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때 부수 토지의 면적은 각각의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 한 구의 건물이 겸용으로 사용될 때는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예. 따라서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 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가운데 임야, 또 목장용지,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정보 함께 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도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